Uno, dos, tres. ¡A la Madrid! 안녕하세요, 마스타입니다. 이강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이 임박했습니다. 이강인이 라리가 있을 때 떠오르는 아찔한 기억들이 몇 개 있는데 벌써 눈앞이 아찔해지고 있습니다. 리가에서 최소 2경기, 컵대회 대진에 따라 코파델레이, 수페르코파, 운에 따라 챔피언스리그까지 정말 많은 경기에서 만날 가능성이 많은데 람머스 W 스킬, 포켓몬 웅크리기 좀 미리 연습해야겠습니다. 뭐 장난이었고 이강인 같은 선수가 라리가에 오는 건 언제나 환영입니다. 신버지 축구가 워낙 빡세서 언제나 힘들었던 매치업이었는데 이강인 선수가 오면 세룰로트가 유벤투스랑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강인 크로스에 세룰로트 뚝배기로 마무리하는 그림이 눈앞에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럼 이강인 이적설을 살펴보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이강인이 어떻게 활용될지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이강인의 링크는 그 이전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 지난 겨울을 기점으로 이강인 이적 사가를 생각해보면 아스에서 하비에르 디아스로부터 알레마니가 직접 파리와 릴과의 경기를 관전한 후 이강인 영입 협상을 가속화했다는 기사로 시작됐습니다. 이강인은 알레마니의 넘버원 타겟이라고 언급됐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당시 파리와 릴과의 경기는 이강인 선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웃긴 포인트라 그냥 언급해왔습니다. 이어서 마테오 모레토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 영입에 나섰다고 밝혔고 알레마니가 파리에 머물며 접촉을 시작했고 영입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마테오 모레토로부터 PSG는 이강인을 중요한 선수로 여기고 있으며 매각할지는 불확실하고 파리는 이강인과의 재계약을 원한다는 내용이 언급되면서 파리는 매각하기 싫어하고 이강인 선수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마테오 모레토로부터 다시 한번 이강인은 발렌시아 시절부터 알레마니가 많이 좋아해온 선수라고 언급하며 접촉이 있었다고 알렸고 문제는 시도는 계속 하겠지만 파리가 이강인과의 재계약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을 왜 데려오려고 할까? 주전을 차지하지 못한다, 필요 없다 이런 느낌으로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니고 당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최우선 영입 포인트는 루젤이라는 벽돌을 배달받아 빵꾸 나버린 좌풀백 혹은 부상으로 곱창난 미들진 그리고 너무 정직했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공격에 다양성을 부여해줄 변수를 창출할 온노볼의 강점이 있는 흔히 말해 드리블러 유형의 선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강인 선수가 드리블을 못 친다는 것은 아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어울리는 드리블 유형은 템포를 한 번에 끌어올려줄 수 있는 그런 폭발력 있는 선수가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리그도 경험하고 결국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돌아온 야닉 카라스코 같은 선수를 떠올리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물론 미드필더 영입도 필요하긴 했습니다. 바에나가 부상이 있었고 생각보다 라리가 도움망을 달성했던 퍼포먼스는 아니었다고 생각하며 조니 카르도주나 바리오스가 부상이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당시 이강인 선수를 떠올렸을 때 만약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들어온다면 오른쪽 윙자리나 투톱 중 하나로 기능할 거라 생각했기에 바에나, 카르도주, 바리오스와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오른쪽은 시메온의 도련님이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었고 투톱 중 하나라면 훌리안과 그리즈만 혹은 세를로트인데 이 포지션들이 급하냐고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왼발 옵션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옵션이고 필요하다면 언제나 필요할 수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매력적이긴 했지만 겨울 이적 시장은 시즌을 치르면서 구멍난 포지션에 보강하는 의미가 크다 보니 이강인을 왜 데려올까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적 사가를 이어가 보자면 결국 겨울 이적 시장에 이강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계속 진행되는 중에도 이강인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꾸준히 연결됐고 시즌이 끝난 이후 루벤 우리아로부터 파리와 이강인 사이에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이강인 선수에게 좋은 오퍼가 들어오면 여름에 보내주겠다는 것이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이를 알고 이강인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가로 루벤 우리아 라이브에서 베르나르도 실바 영입이 실패로 돌아간 것을 말하면서 이강인이 언급됐습니다. 알레마니가 이강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고 이강인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가는 것에 긍정적이며 스페인으로 오고 싶어 한다고 언급됐습니다. 로마노로부터도 개인 합의는 끝났고 피엘 문의도 있었지만 선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원한다고 언급됐습니다. 이 시점부터는 이강인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많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26일 마테오 모레토로부터 전해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이강인의 구두 합의가 완료됐다는 트윗과 로마노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이강인의 협상은 잘 진행되고 있다는 트윗이 나오면서 사실상 이강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은 확정적이게 됐습니다.
그렇게 28일 로마노로부터 이강인의 Here we go 모시기가 뜨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그리말도 부분 얘기하면서 추가로 나온 것 같은 느낌이라 이게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강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은 매우 가까운 상황입니다. 자, 우선 이강인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어떻게 활용될까에 대한 대답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시메오네 감독의 생각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며 정말 수많은 선수들의 포지션을 바꿔서 정착시켰습니다. 그래도 예상해보기 위해 이 영상을 만드니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상황과 이강인 선수가 그동안 보여준 모습들을 토대로 제 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 시메오네 감독이 어떤 포메이션을 쓸지에 따라 이강인의 위치가 많이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시메오네 감독이 콘테처럼 온리 백스리 이런 느낌도 아니고 4-4-2, 4-3-3, 3-5-2 등 모두 쓸 수 있는 감독이며 심지어 경기 중 계속해서 변화를 가져가는 감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훌리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메오네 감독이 투톱을 쓸지 아니면 변화를 가져갈지 예상이 전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베스트 11 기준으로 이강인이 어떻게 활용될지 말해보자면 우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선수단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지금 선수단에서 확고한 주전을 차지할 선수는 수비수에서는 한츠코 푸빌, 요렌테 라인은 확고하며 미들라인에서는 바리오스, 조니 카르도주가 무조건이라고 하기엔 부상이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 두 명은 팀의 미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고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공격진에서 루크먼과 도레님 시메오네는 없어서는 안 되는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최근 영입된 그리말도를 생각하면 루제리는 가볍게 밀어낼 거라 생각하기에 그리말도도 확고합니다. 그럼 포백을 쓴다고 가정하면 그리말도, 한츠코, 푸빌, 마르코스 요렌테 조합이 완성됩니다. 거기에 바리오스, 조니 카르도주와 루크먼과 도련님 시메오네를 넣어서 구성해보면 4-4-2 구조가 베스트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그리말도를 생각하면 이거 윙백인데 라는 생각이 들며 도련님 시메오네와 조합해서 3백을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3백 구조도 어쨌든 4-4-2에서 변형을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정리하자면 훌리안이 있을 경우 이 구조가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훌리안이 없다고 하면 앞자리에서 훌리안이 빠지고 세를로트가 들어갈 거라 생각합니다. 바에나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탈장 이후 신체 능력이 많이 떨어진 것은 알고 있고 차라리 4-4-2 구조를 생각했을 때 어차피 3백 변형을 가져가면 바에나를 빼고 이 포메이션이 맞지 않나도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3개의 포메이션을 가져왔는데 이강인이 활약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디냐고 하면 당연 1번으로 떠오르는 것은 바에나가 위치한 좌잘라를 말할 수 있고 다음으로 생각해볼 방안은 훌리안이 없다면 당연 훌리안 자리에 이강인이 들어가서 4-4-2 구조지만 4-4-1-1 구조로 공격수 한 칸 아래에서 뛴다면 이강인의 공격적인 능력을 모두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오른쪽 측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까 생각하면 어쨌든 왼발 옵션에 정확한 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특히 세를로트가 떠나지 않고 남는다면 1옵션이 될 공격 카드는 아니지만 한 골이 필요한 상황 이강인 킥에 세를로트 헤더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오른쪽 공격이 도련님 시메오네와 요렌테를 바탕으로 미친 활동량과 활동 범위를 보여줘야 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강인이 여기에 고정되어서 들어간다는 건 다른 자리에 비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좌잘라, 4-4-1-1 구조에서의 공격형 미드필더, 오른쪽 측면 등 여러 포지션을 언급했는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이강인의 활용 범위, 활용 방법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어디 하나에 고정적으로 쓰기에는 이강인의 다양성을 죽이는 꼴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말이 이강인이 한 위치에서 고정적으로 활약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베스트는 왼쪽 오른쪽 가릴 거 없는 4-4-1-1 구조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전방위적으로 활동 범위를 가져가며 이강인의 탈압박, 킥 능력을 발휘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적은 경기를 소화하는 팀도 아니고 라리가 3강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하드워커 기질의 팀 특성상 선수들이 잘 버텨주기도 하지만 직전 시즌 바리오스와 조니 카르도주 부상으로 코케가 많은 경기를 출전한 것, 바에나의 탈장 이슈 등 많은 변수가 있는 팀입니다. 이 와중에 시메오네는 선수들의 포지션을 변경시키고 나아가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좌잘라든 공격형 미드필더든 오른쪽 측면이든 한 포지션에 국한되어서 뛸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든 뛸 수 있고 어디든지 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메오네가 이강인 같은 선수를 정말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강인이 그리즈만 대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리즈만은 누구로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리즈만 롤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이강인이 제2의 그리즈만이 되는 걸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즈만의 역할을
역할은 누구도 대체할 수 없고 시메오네도 그럴 생각 없을 겁니다.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겁니다. 저는 이강인 선수가 그 새로운 방법의 핵심적인 역할로 활용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강인의 다양성은 시메오네의 여러 상상들을 구현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오면 바로 닭주전 이런 느낌보다는 와서 경쟁하고 이겨내서 시메오네의 전사로 라리가에서 활약하고 재능을 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이강인 선수가 온 것이 확정은 아니지만 이강인 선수가 온다고 하면 다음 시즌 라리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물론 이제 온갖 말이 댓글로 오갈 것 같은데 제가 조금 긁혀서 반응하는 댓글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뭐 감내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저도 유튜브를 시작했고 하고 있으니 이강인 선수 소식은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원래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를 재밌게 봤는데 이강인 선수가 오면 더 재밌게 볼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바모스 마드리드!